정신분열증의 핵, 세 가지의 다른 요소들이 주요하다. 공격성, 대상 보호, 그리고 자기의 희생 등이다. 이들이 결합하여 인격의 정신분열증의 핵을 이룬다. 작업 개념은 다음과 같다. 정신분열증은 조직화된 정신적 상태이며 정교하게 구조화되었지만 항해적인 행동에 대해 성공적이지 못한 심리적 방어이다. 공격적이고 리비도적인 충동들 모두는 이 조직화된 상태에 관여한다. 공격적인 충동들은 폭발적인 힘을 제공하는 동안에 리비도적 충동들은 억제하는 역할을 받는다. 이 방어가 작동하면 폭발적인 공격성, 자기애적인 경로와 같은 폭발적인 경력, 공격성에 대한 분출로부터 대상을 보호하지만 정신적 장치의 붕괴를 수반한다 또는 위협한다. 마음에서 대상 영역의 제거와 자아의 파편화는 이 방어의 2차적인 결과들이다. 정신분열증의 핵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더 스키조프리닉 뉴클리어스라고 표현을 해요. 어, 뉴클리어스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현대정신분석의 현대정신분석을 이론화한 어떤 스파르타니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여기에 나오는 요소들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프레이셔널 컨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의 가설이죠. 정신분열증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가설로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가설에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는데 공격성, 대상보 그리고 자기의 희생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aggression, object protection and sacrifice of the self라는 용어를 썼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공격성, 대상보 그리고 자기의 희생이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해서 정신분열증의 핵심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스파틴스가 제시한 작업 가설은 혹은 작업 이론은 이제 이런 거죠. 스키조프리냐 정신분열증은 조직화된 정신적 상태이며 정교하게 구조화되었지만 파괴적인 행동에 대해 성공적이지 못한 심리적 방어다. 아주 정교하게 구조화되어 있긴 하지만 파괴적인 행동에 대한 성공하지 못한 심리적 방어다. 그러니까 비적응적인 방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공격성을 잘 방어하고 싶어 하는데 이 공격성 방어를 위한 아주 구조가 있는데 정교한 구조를 구축을 했는데 말하자면 이걸 의도적으로 구축했다기보다 공격성이 심한 상황에서 여기서 방어적인 어떤 패턴들이 나오는데 이 방어적인 패턴 중에 이 정신분열증 환자가 가지고 있는 패턴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격성을 크게 나눠서 둘로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공격성이 타고난 공격성, 멜라니 클라인이 강조하고 있는 우리 선천적인 공격성 부분도 있지만 환경의 실패는 결국 좌절을 가져오는데 이 좌절로 인한 공격성들, 프러스트레이션으로 인한 좌절 공격성도 함께 있겠죠. 그래서 이게 타고난 공격성이거나 좌절 공격성이거나 어쨌든 이 공격성이 많이 생겨났을 때 이 공격성을 처리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정신분열증을 앓는 분들은 이 공격성 처리를 잘 하지 못해서 부적절한 방어, 그러니까 비적응적인 방어 패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공격적인 욕동과 그 리비도적인 욕동들 혹은 충동들이 정신분열증의 어떤 심리적 구조를 결정하는데 이 두 가지 욕동들이 다 개입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그레시브한 부분, 공격적인 충동들은
아니 폭발적인 힘을 제공한다. 익스플로시브 파워 포스를 주는데 그러니까 이 공격성이 있는데 이 공격성 자체는 아니, 폭발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익스플로시브 포스가 있는데 여기서 리비디널 어지라고 하는 리비도적인 어떤 충동들은 이것을 방해하는 폭발적인 공격성이 분출되는 것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공격성이라는 얘기를 폭발적인 공격성을 narcissistic rage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 번역에서는 우리가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원문에서는 이 방어 패턴, 이 방어 작용은 대상을 릴리스 오브 볼케닉 어그레션 그 활화산 같은 어떤 공격성으로부터 대상을 보호하다. 이 활화산 같은 공격성을 여기서는 폭발적인 공격성이라고 얘기했는데 볼케닉 어그레션은 화산 같은 어떤 공격성, 어, 화산 폭발과 같은 어떤 공격성 이것을 나르시스틱 레이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애적 경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요즘 신문지상에 자주 나오는 경로가 이제 이런 얘기죠. 이게 나르시스틱 레이지라고는 자기애적인 분노, 자기애적인 경로. 이제 이걸 볼카닉 어그레션이라고 폭발적인 공격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로로부터 대상을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대상 자체가 보호가 되는데 대상을 보호하는 대신에 이 공격성이 처리가 안 되니까 결국은 disruption of the psyche of apparatus라는 이러한 이론을 주장을 하는데 심리 기구의 심리 기구의 심리 기구의 교란에 대한 위협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여기서는 붕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어떤 정도 문제겠죠. 디스럽션이라고 하는 건 교란 정도로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심리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이게 무용지물이 되도록 하거나 그 기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정신적 장치가 붕괴되거나 혹은 붕괴될 위험이 있거나 혹은 정신적 장치가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 번역하시는 분은 이걸 디스럽션 자체를 붕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obliteration of the object field of the mind and the fragmentation of the ego are among the secondary consequences of the defense. 여기서 궁극적으로 이 엄청난 공격성인데 이 공격성에 대한 방어로 아까 얘기대로 이 공격성에 대한 방어를 하는데 리비디널 임펄스가 사용된 거죠. 한쪽은 폭발하는 경향이고 이걸 금지시키는 억제하는 역할을 리비도가 수행을 했는데 이 두 가지 작용의 결과 어떻게 되냐면 2차적으로는 이 대상 자체의 필드라고 이 하나의 이론이죠. 필드 티어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 마음에 한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표상이 있는 어떤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대상 표상들이 있는 영역을 어떤 우리 마음에 이걸 하나의 공간적으로 실제 있는 것이라고 보다는 하나의 가상적인 어떤 이론적인 우리 마음의 한 영역을 상정을 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공격성이 자기 심리 기구를 공격하니까 심리 기구가 붕괴되거나 기능이 기능이 약화되면서 대상 필드가 사라진다는 얘기죠. 대상 필드가 대상 영역이 제거돼 버린다는 거죠. 그 마음에 어떤 대상 표상이 있는 대상 영역이 있는데 이 대상 영역이 제거되고 그리고 자아는 파편화된다. 어떤 자아심리학적인 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 우리의 마음 안에 그러니까 이고 안에
셀프 레프레젠테 셀프 레프레젠테이션 혹은 아브젝트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할까요? 자기 표상들이나 대상 표상들이 이거 안에 있다고 하는 이거 사이콜로지의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해본다면 이거 안에 대상 필드가 사라졌다는 얘기, 대상 영역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거라는 큰 틀 안에서 이거가 파편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거 자체가 파편화돼서 여기저기 분열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 이거 자체가 통합된 이거로 있지 못하고 이거 자체가 파편화됨으로써 이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거의 붕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거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파편화돼서 통합적인 이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거 안에 있는 대상 필드, 대상 영역들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대상 표상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말하자면 밖에 있는 대상을 자기 내면화했을 때 이게 내적 대상이 될 텐데 내적 대상들이 말하자면 대상 이고 사이언스 입장에서 대상 표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대상 표상들이 있을 곳이 파괴돼 버리면 결국 마음의 한 부분이 붕괴되는 결과가 되겠죠.